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한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진짜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하 8도 내지는 영하 11도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기가 싫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의 마음이 좀 간사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긴 그래,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뭐. 예.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을 하기가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의 정신과 행동을 바꾸게 하고요, 나아가 나의 운명까지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날씨 때문에 일을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거는 좀 생각 자체가 이제 성공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시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작년 12월에 비교를 하면 또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잖아요. 어느 성당 수도자의 글 중에서 좀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도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리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며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니까.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추위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봄날은 오고야 만다. 그런 의미죠. 자, 요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해라 라고 제가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에 칼럼을 남겼습니다. 반응이 거의 폭발적이야.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할 수 있겠군요 라고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 댓글들을 보면,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요 부자가 되고 싶다, 또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쪽은 그쪽의 주장을 얘기한다. 누가 옳다 또는 그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정답을 찾아가는 과목이잖아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무조건적으로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또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할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의 역사로 놓고 본다면 196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5년까지 놓고 본다면 올라가는 시점도 있었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도 있었고, 또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있고 내려가는 시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사양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흘러갔다.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죠. 우상향으로 올라갔지만은 지금은 안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래요. 예, 그런 분들 특징이 80년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90년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2000년대에도 말씀하시고, 또 2010년도에도 말씀하시고, 2015년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논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상은 또 틀렸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본인들은 좀 다른 분들이 계속 이어받는 그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0년도 하반기, 또 2000년도, 또 2003년도, 또 2008년도, 또 이런 식으로 또 2010년대 해서 어떤 지역은 투자를 하고 어떤 지역은 투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곳에 가서는 이제 투자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카페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칼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측을 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예측대로 하나씩 이제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 아니고, 또 제 말이 다
100% 맞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미래를 예측하겠어? 신도 아니고. 확률 게임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뭐냐면 저는 저희 얘기만을 옳다라고 주장하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또 하락으로 또 반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반전했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하다가 또다시 일정한 시점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 기류로 또 전환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얘기의 핵심은 요렇게 탈 때 타는 거고 내릴 때 내리는 기법.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지. 그럼 이게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이 또 그런 것들이 부여된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이 폭등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이제 다소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은 또 뭐 폭락할 것이다 얘기를 한다. 괜찮습니다. 폭락할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 여러분들의 몫이죠.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과거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라라는 거죠. 그 어떤 누가 말을 하든 그 어떤 분께서 또 말을 하시든 또 어떤 학자님께서 대단한 학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 아니겠어요? 그 결과에 대한 거는 과거, 현재 요거를 가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격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다소 떨어지겠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특징으로 본다면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 즉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하방, 즉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경직성, 떨어지는 금액의 낙폭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부동산의 가격의 특성으로 하방 경직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투자 공부를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과연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부산 쪽이나 또 대구 쪽 내려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 물건 자료를 분석해보면 정말 진짜 수많은 분들이 교수님, 저도 이제 교수님 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은데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요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 교육 방송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대비하는 그 방송 수강권을 신청까지 한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또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왜 준비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닌데 이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죠. 이런 너무나 막연하다라고 생각 들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그 뭐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혹시 투자 공부가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 답부터 말씀해드리죠.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해라.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정말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 상대로 뭐 1000명을 모시고 대강당에서 부동산 전망과 공인중개사들의 생존법칙이라는 특강도 좀 해드릴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합격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개업을 하시려면 개설 등록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제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에서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실무 교육을 받는데, 여기서도 실무 교육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3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배출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만 해도 실무 교육에 한해서 아마 1,500명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우리 사장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거의 매주 한 번씩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의 습성과 또 애로점, 또 실무의 어려움, 그리고 또 무한 경쟁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시간 중간중간에 정말 획기적인 획기적인 그 소스를 좀 제공들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딱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본다면 생계형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노후 대비용이 되겠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직장에서 은퇴를 한 후에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금 따놓고 은퇴한 후에 이제 부동산을 차리겠다. 또 한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냐라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분한테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또 합격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요, 위에 집 아줌마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고 해서 심심해서 같이 학원 다녔다. 혹시나 노후에 뭐 어떻게 뭐 될까봐.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목표의식이 좀 힘이 좀 이렇게 희박하잖아요. 목표의식이. 그런데 웃긴 거는 위에 집은 안 됐어. 열심히 했는데 안 됐고, 바로 밑에 집에서 그냥 시험 봤는데 운 좋게 합격을 했어.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또 공인중개사 시험에 임하는 사람들의 종류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생계형, 두 번째는 노후 대비용, 세 번째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뭐니 해도 뭐 석가모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생계형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시더라라는 거죠. 네. 물론 또 그래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뭐 덩달아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그냥 훌렁훌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찍기의 기적이 온 거야. 시험 볼 때 찍는 것마다 다 맞는 경우도 있겠죠. 찍을 때마다 다 맞았어. 그래서 합격의 기적이 이렇게 합격하신 분도 계시더란 거죠. 저는 우리 영남외대에 있을 때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가는 우리 20대 또 야간반에 있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력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찍기의 기적은 실수는 없다. 찍기의 기적이 시험장에 여러분에게 임하소서. 참 멋진 말 같아요. 실력은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깜빡하고. 근데 요 찍기의 기적은 실수란 없어. 너무 요행수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요. 그게 운이잖아요. 그런 운도 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고 노력을 한 분한테 그런 운이 또 찍기의 기적이 오는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요게 하얀색은 시험지요, 까만색은 시험 문제 글자다, 이런 분들한테 찍기의 기적을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찍기의 기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과연 필요할까? 아하,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부동산 투자 공부, 즉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생각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학원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고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게 과연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자, 또 역으로 또 생각 한번 해볼까요? 과연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투자 공부가 월등하게 증가가 됐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러 돌아다니셔야 되지 않나요?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합격을 하신 그 수많은 분들이 그 수많은 분들의 친척분들, 돈 있는 분들, 또 그런 또 지인들, 또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공인중개사이니까 어디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해. 요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엄연한 사실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배출이 아마 35만 명에서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만 명 중반이라 가정하고, 그러면 요 3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35만 명 중에 공인중개사로 개설, 즉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시냐. 요거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8만 5천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5만 명 중에 개업을 하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 한 8만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확률을 따지면 4명 중에 1명은 개업을 하셨고 4명 중에 3명은 개업을 안 하시고 그 자격증이 어디 있다? 장롱에 있는 거지. 그래서 장롱 자격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개업을 할 확률은 25%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의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에 대해서 한번 실무하고 실전 강의를 가봐도 합격하는 퍼센트도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25%. 그리고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바로 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 한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 확률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이런 확률이 역시 1985년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오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시험 때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합격한 인원수하고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 즉 25%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또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그러면 무슨 과목이 있냐라고 한다면 뭐 민법, 부동산 학개론, 뭐 공시법령, 중개법령, 뭐 세법, 공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개 과목을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런 6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한테 투자할 때 도움이 되냐. 여기 이제 핵심인데 그럼 요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등기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 있는 공무원, 즉 등기관이 되겠죠. 등기관이 등기소료가 접수되면 요런 절차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한다. 요런 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등기 공무원이 알아야 될 이제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이전 등기 서류를 법원 등기소에 접수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 수많은 건축법을 다 알아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그 수많은 거 다 알아야 돼? 모르잖아요. 또 공법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공법 책 한번 보세요. 입이 쩍쩍 벌어지지.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서 구청에 있는 건축가에 가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 민원실에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려주시죠. 아니면 건물 짓기 전에 설계사 사무실에 가시면 그 토지에 맞게끔 건물을 예쁘게 설계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어렵고 힘들지만은 막상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실익 부분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지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냥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학원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학원비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다 책도 사야 돼. 그리고 문제지도 사야 돼. 거기다가 모의고사도 봐야 돼. 또 막판 특강이니 뭐니. 막판에 특강을 듣고 싶어. 왜? 특강 안 들으면 왠지 모르게 떨어질 것 같아.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심리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됨으로써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냥 뭐 헐렁헐렁 뭐 1년? 아니면 한 몇 달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 그런 시험은 아니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 거의 몰입을 하셔야 돼. 공인중개사 시험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집중을 안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떤 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8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도 봤어요. 어마어마하지. 부동산 시험을 8년 동안 준비한다. 그래도 8년 준비하셔가지고 자격증 따면 돼. 8년 동안 했는데도 못 땄어. 그러면 뭐 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1년, 2년 동안 시험 준비해가지고 합격한다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장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1년, 2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제 몰입을 했다는 거지.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를 했나? 경제적 활동, 즉 사회 활동을 못 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부님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이 없는 청춘, 즉 20대, 30대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학원이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떴다.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다. 아니면 사회생활, 즉 직장을 구해서 직장생활을 했다. 그럼 1년에 받아들이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최하는 1,000만 원, 최하 1,0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또 최대는 수천만 원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입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원비, 또 책값, 문제집 가격, 모의고사 비용, 특강 비용, 온라인 수강 신청 비용, 이렇게 또 도시락, 차비, 요런 밥값, 요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일을 하셔가지고 받을 월급을, 연봉을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타지 못한다는 요런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생계의 목적이야. 그리고 노후 대책의 목적이야. 이런 목적 의식이 있으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시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회사를 다닐 수가 있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장사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를 미리 걱정을 해서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투자 공부를 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 요거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학원비하고 책값 등이 아깝고 여러 가지로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책을 구입을 하고 동영상을 끊고 또 학원 수강을 했는데 일주일에 4번, 5번에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못 갔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특히 오프라인 학원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출석 체크라는 게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이건 자기와의 싸움인데 하루 안 듣고 이틀 안 들으면 계속 듣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하냐? 내가 공부한 분량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왜?
이 온라인 강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수강생이 보시든 안 보시든 일단 진도는 나가. 쭉쭉쭉쭉.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부할 게 점차 많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뭐로 오냐니까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 공부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 목표의식이 확고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요. 오로지 투자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 그런 분들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투자 공부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실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 책 한 50여 권? 네, 50여 권 책을 사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막상 투자에 임한다. 거의 많은 분들이 막상 투자를 직접 하시기도 어렵고 또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한 3, 4년 정도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오픈하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해서 투자 공부에 다소의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요 다소의 도움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입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할 바에야 차라리 여러분 일에 최선을 내라. 여러분 본업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여러분 본업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간이 좀 남아. 그럴 경우에는 창고에 있는 곶감처럼 먹고 싶을 때 야금야금 하나씩 빼먹는 곶감처럼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해주시고 또 지금 당장 또 공인중개사 또 학원도 등록하셨고 또 온라인 교육도 신청했는데 배종찬 교수님께서 투자 공부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요렇게 했다 해가지고 또 학원을 또 학원에 안 다니시고 그러면서 또 온라인으로 결제한 거를 다시 뭐 포기를 하시고 요런 행위를 말아주시고. 자, 하진 화장품의 강형송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려 간다. 그리고 안 된다고 미리 판단하고 부존적인 습관과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습관을 익혀야 우리가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의 얘기만 믿고 무조건 따르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자기만의 소중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기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쌀쌀한데요. 쌀쌀하다 하더라도 오늘도 바삐 움직이시는 그런 멋진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종찬이었습니다.